정적분을 좀 복습을 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단어 정적분의 활용을 좀 보실 건데, 정적분의 활용을 이제 하시려면은 당연히 정적분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정적분을 이제 정해진 적분이라고 해서 부정적분이랑 이제 차이가 있었죠. 부정적분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함수를 적분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정적분은 그 함수를 부정적분을 이제 하는데 어떤 값을 대입하는 거였어. 값을 대입하는 거. 그래서 정적분은 어떤 값으로 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부정적분은 어떤 함수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정적분은 어떤 함수로 이제, 정적분은 어떤 값으로, 상수로 이제 나왔었던 그런 차이가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 용어도 얘기했었죠. 그 밑에 있는 거 아래 끝, 위에 있는 거 위 끝이라고 얘기를 했고, 계산을 이제 그 위에 있는 거 대입한 거에서 밑에 있는 거 대입한 걸로 빼서 계산을 했었다. 이게 정적분이었고,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었는데, 막 그렇게 막 못 받아들일 정도가 아니었었죠. 자, 이거 범위가 같으면 0이었고, 그 다음에 윗끝 아래끝 뒤집어서 부 뒤집는 거 있었죠? 부 뒤집는 거. 그리고 문자가 적분하는 그 문자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실수배 곱해진 거는 앞에 튀어나오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불리할 수도 있었다. 요거 조금 5번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그 안에 있는 거를 더하거나 뺄 때는 분해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거꾸로 이렇게 분해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할 수도 있어야 돼. 합칠 수도 있어야 돼. 근데 합칠 때 막 헷갈리시는 분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 범위 있죠. 합칠 때는 범위가 어때야 될까? 범위가 이 두 범위가 같아야 그 하나의 통합된 범위로 합칠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역시 알겠니? 눈 차리고 여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6번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했었는데, A에서부터 C까지 C까지죠? A에서부터 C까지, 그 다음에 이어서 C에서부터 B까지. 뭔가 C를 기준으로 뭔가 범위가 이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C를 기준으로. 이랬을 때에는 한꺼번에 이어서 A에서부터 B까지 한 방에 이제 쓸 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 한 번에 쓸 수 있다. 그리고 저 밑에 참고에 해당하는 내용도 되게 중요했었는데, 보통은 윗끝, 아래끝 중에서 어떤 게 더 값이 컸었죠? 윗끝이 보통 컸었는데, 그게 반대로, 대소관계가 반대로 바뀌어도 어차피 이 계산은 성립한다. 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산은 성립한다. 보통은 위를 더 크게 만든다. 라는 게 있었고, 자, 그리고 그 짝함수, 홀함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짝함수는 차수가 이제 짝수로만 구성이 된 거.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상수함수까지는 포함합니다. 상수함수. 알겠죠? 상수함수까지는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 홀함수는 그럼 뭐겠어? 홀함수. 홀함수. 차수가 이제 다 뭐로만 구성이 된 거? 홀수로만 구성이 된 거를 홀함수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저 짝함수, 홀함수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른 용어로 이제 그 배웠었거든요. 짝함수는 뭐라고 우리가 배웠었을까? 우함수. 우함수는 무슨 대칭? y축 대칭. 그 다음에 그 홀함수는 우리가 다른 용어로 뭐라고 불렀을까? 기함수. 무슨 대칭? 원점 대칭. 그 관계식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짝함수 혹은 우함수의 표현식이 요거야. 요거. 그럼 반대로 너네는 이 관계식을 봤을 때 이게 무슨 함수다 라고 알아야 돼. 이 함수를 봤을 때 이거 우함수 혹은 짝함수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는 거를 캐치를 해야 돼. 알겠니? 반대로 이제 홀함수, 기함수일 때는 관계식이 뭔가 마이너스가 앞으로 뽑아져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기함수 원점 대칭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 우함수인 경우에는 그 반대보호를 적분할 때 있잖아요. 반대보호 적분할 때 그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 이 두 적분 범위를 약간 연결한 거 같잖아요. 그죠? 근데 Y축 대칭, 좌우 대칭인 것 때문에 얘네 둘이 어떤 값을 가질까? 둘이 같은 값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2배로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2배도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근데 이제 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원점 대칭인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한 게 뭐다?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면은, 만약에 홀함수야. 홀함수면은 이 관계식이 성립을 합니까? 어떤 함수가 만약에 기함수면은 이 관계식이 성립하니? 이 관계식이? 요거 맞니? 자, 다시. 어떤 함수가 만약에 우함수야. 우함수, y축 대칭인 함수면은 이 관계식이 성립할까? 네, 당연히 맞죠. 이거 지금 내가 이 문장을 이제 오른쪽으로 지금 읽어 나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겠지? 그러면 역으로 읽으면 성립할까?
왜? 다른 형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관계식을 만족을 만약에 하면은 무조건 그 함수를 보고 짝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짝함수? 자, 이 관계식을 만약에 만족을 한다. 그럼 무조건 홀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무조건 그거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알겠지? 이거는 오른쪽으로 읽어야 참입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그 차이가 있다. 라는 거를 주의를 해주시고. 짝함수, 우함수. 자, 그 다음에 주기함수의 정적분인데 그 주기가 이제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만큼은 이제 더한 것에 대해서 정적분을 해도 어차피 같은 정적분 값을 가진다. 라는 거고, 같은 정적분 값.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그 주기함수다 보니까 이 정적분 범위가 지금 얼만큼 차이가 납니까? 지금 차이가? P. 여기도 얼만큼 차이나? 똑같은 주기만큼 차이가 나면은 정적분 값이 같을 수밖에 없을 거야. 똑같은 만큼 차이가 나면은 여기 A, B로 달라도 어차피 주기만큼 차이가 나면은 같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얘를 약간 좀 응용하면은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얼만큼 차이가 납니까? 쟤네들의 차이가? 주기에 두 주기만큼 차이 나는 거 맞니? 두 주기? 두 주기 맞니?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실 수가 있겠느냐면은 한 주기만큼에다가 곱하기 몇 배 해준 거? 2배 해준 거. 요걸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요걸로. 맞니? 요렇게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좀 생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적분했다가 미분하는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적분했다, 미분했다. 그러면은 안에 있는 형태가 일단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 기본적으로. 이 안에 있는 함수가 f잖아.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함수 형태가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fx로 나오게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적분 그 변수의 범위에 x가 2개 들어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요걸 이제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적분을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소문자 f의 그 부정적분을 대문자 f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요렇게 이제 식을 이제 쓰시면 된다. 요렇게.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다시 미분을 해주는 거니까 미분해주면은 대문자가 소문자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비슷한 게 또 이제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제 리미트가 이제 나왔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리미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얘는 약간 미분계수 느낌으로, 얘네들은 이제 미분계수 느낌으로 생각을 이제 해주셔가지고 얘는 뭔가 적분했다가 다시 뭔가 미분하는 느낌인데 미분계수 생각해서 FA라고, 여기 지금 A가 지금 똑같이 나와있죠. A.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어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A, 여기에 이제 좀 일치시켜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지막 요건데,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의 풀이법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어떤 정적분을 해주는데, 만약에 상수로만 이루어져 있다. 상수로만. 그러면은 이 정적분 결과는 함수야 아니면 상수야? 상수. 그 어떤 값을 대입하는 거니까 상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적분 값 자체를 상수라고 이렇게 두실 수가 있겠고, 상수라고. 만약에 변수가 있어. x 이런 게 있어. 그러면은 얘는 뭐야?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함수. 알겠니? 네, 함수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시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넓이를 좀 보겠습니다. 넓이를 좀 펼치시고요. 넓이를 펼치자. 넓이를. 자, 넓이. 한 몇 번 얘기하긴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정적분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적분을 하면은 어떤 값이 계산되어져서 나오는데, 그 값이 이제 어떤 의미를 이제 가졌느냐.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정적분은 뭐랑 같다? 정적분은? 뭐라고 다시. 방법, 한 것 같은데? 닥터스프링인가, 이거 이렇게? 넓이? 왜 저래? 넓이랑 이제 같았었는데, 정확히 이제 어떤 넓이를 의미하는지를 잘 봐야 돼. 어떤 넓이인지.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어떤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자, 어떤 곡선이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잖아. 그 다음에 x는 a에서부터 여기 x는 a를 자를게, 이렇게. x는 b까지. 그 다음에 곡선 y는 fx. 그 다음에 x축. 이렇게 이 네 가지 선들로 인해서 생기는 도형이
보이십니까, 지금? 보이세요? 어떤 도형인지 보이십니까? 여기가 지금 보이시죠, 여기가? 여기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 도형의 넓이를 이제 그 계산할 수 있는 식이 이제 정적분인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보시면, 곡선 y는 fx와 x축, 그 다음에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s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은, 그냥 그 함수를 a에서부터 b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네요? 뭐가 붙어 있어요, 지금? 절대값이 붙어 있어. 절대값.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의 넓이는 플러스로 계산을 한다라는 의미잖아. 플러스로. 그러면은 만약에 절대값이 안 붙어 있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는 넓이니까, 넓이는 무조건 양수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양수로. 절대값이 만약에 안 붙으면은, 이 x축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이 넓이가 마이너스로 계산이 돼. 마이너스. 근데 넓이는 우리가 항상 플러스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처리를 해줍니다.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넓이가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넓이가 2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은 저 정적분을 이제 절대값이 붙은 정적분을 해줬을 때에는 그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3이 나와야 될 거야. 왜냐면은 절대값이 붙은 거는 실제 그 넓이를 이제 계산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절대값을 안 붙이고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냥 이렇게. 이 계산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x축보다 윗부분은 어차피 함수값이 양수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래에 있는 부분, 얘기는 이제 음수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야. 음수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1 해가지고 그냥 1로 계산이 됩니다. 그냥 1로.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로 계산하고 절대값이 없으면은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의 넓이가 마이너스로 계산이 되어져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어떤 함수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말하는 건데, 사실 그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 우리가 그 지금은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걸 보는 거잖아. 사실 x축도 어떤 선이자 도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일반화해서 이제 나타낸 식이 이제 뭐냐면은 그게 이제 밑에 나와 있거든. 이번에는 그 fx와 x축이 아니라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이제 물어보는 때. 두 곡선 사이의 넓이야. 만약에 어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내가 만약에 계산을 해주시고 싶다. 그러면은 그 함수를 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함수를.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이제 빼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기는 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할 때 지금 여기 식을 보시면 f에서 g를 빼고 있잖아요. f에서 g를. 근데 봐봐,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게 f거든. 이 아래에 있는 게. 얘가 f거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게 지금 g거든, 여기가. 얘가 g거든. 그러면은 이제 봐봐. 지금 적분 구간이 A에서부터 B까지인데, 여기 중간에 이제 그 만나는 교점 있잖아. 교점의 x좌표를 내가 C로 한번 잡아볼 거야, C로. C로 잡아볼 건데, 그러면은 A에서부터 C까지의 구간은 지금 이 분홍색이랑 하얀색 중 어떤 게 더 위에 있습니까? 더 위에 있는 거? 분홍색이 지금 더 위에 있는 거 맞니? 분홍색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정적분 식을 지금 쓰는 걸 보니까 F에서 G를 빼고 있단 말이지. F는 지금 흰색이고 G는 지금 분홍색입니다. 분홍색. 그러면은 지금 흰색에서 분홍색을 빼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A에서부터 C까지 이 구간에서는 지금 흰색이 더 밑에 있네. 그쵸? 그러면은 이 정적분을 해줄 때 A에서부터 C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는 저 정적분의 결과가 양수로 나올까? 음수로 나올까? 얘는 음수로 나오는 거 맞네, 음수로. 왜냐면 F가 더 밑에 있으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은 음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C에서부터 B까지를 한번 좀 봐주시게 되면은 이때는 그 흰색이 더 지금 위에 있는 상황이 맞죠? 그러면은 저 정적분을 할 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거는 양수로 튀어나오는 거 맞네, 양수로. 양수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얘는 그 부호가 그대로 나와줘야 될 거야, 부호가. 얘는 부호가 그대로 나오셔야 되는데 위에 거는 마이너스가 붙어져서 나와야 될 겁니다. 위에 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일단 그 두 함수를 이제 빼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빼면 안 되고 반드시 뭘 씌워주자? 절대값을 씌워줘야 된다. 반드시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절대값을.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 상황처럼 어떤 게 더 위에 있고
밑에 있는지를 이제 또 따지는 것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교점 있죠. 이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어떤 함수가 더 위에 있고 밑에 있는지가 지금 달라지잖아.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곡선의 넓이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교점의 좌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뭘 찾는 게 중요하다? 반드시 우리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혹은 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넓이들을 계산하실 때는 반드시 교점의 x좌표를 구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거 구하시려면은 얘네 둘이 그냥 뭐 연립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죠? 연립해서. 그거는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자, 이 오른쪽 내용을 한번 좀 보실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계산하실 때에는 그냥 그 함수를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근데 왜 얘를 그냥 쓰면 되냐면은 사실은 내가 아까 x축도 그 어떤 선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쟤도 함수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x축도. y는 0이라는 함수죠. 사실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여서 사실은 밑에 것처럼 생각을 하면은 이 함수를 적분하는 거랑 같은 거야. 이 함수를. 두 함수를 지금 이제 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밑에 있는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없애줬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건 없애줬다. 자, 그래서 x축 윗부분은 그 정적분이 양수로 계산되고 x축 아랫부분은 음수로 계산이 돼가지고 마이너스가 좀 붙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밑에도 여기 나와 있죠?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그 반드시 교점의 x좌표를 좀 찾아 주셔가지고 그 값을 기준으로 그 범위를 나누어가지고 정적분을 좀 구해주셔야 됩니다. 정적분을. 그래서 위쪽 식과 아래쪽 식을 이제 빼주는 식으로 절대값을 붙여주면 되고요. 어떻게 하는지는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포물선 킬러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조금 이상한데 나도 왜 킬러인지 모르겠어, 사실. 그냥 이걸 옛날에 내가 고2 때인가? 3 때인가? 이거 적분단원 처음 이제 공부할 때도 그때도 이제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에서 저렇게 포물선 킬러 공식이라고 되어 있었거든. 왜 킬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그 정적분을 굳이 일일이 안 해도 그 결과를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공식이어가지고 그런지 그냥 킬러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알아두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굉장히. 거의 모르면은 약간 좀 호구 취급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계산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거야. 왜 그런지 내가 이제 이따가 그 예시를 좀 들어줄 건데, 자, 기본적으로, 얘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이 되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2차 함수일 때, 2차 함수야. 2차 함수. 2차 함수가 x축과 이루는 부분의 넓이, 혹은 2차 함수가 1차 함수인 직선과 이루는 부분의 넓이, 혹은 2차 함수가 어떤 2차 함수와 이루는 그 부분의 넓이. 기본적으로 2차 함수일 때 적용이 가능한 공식이고, 공식의 형태는 거의 똑같습니다. 공식의 형태는 뭐냐면은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이제 그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인 경우에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6분에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6분에 들어가 있고요. a는 그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입니다. a는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 a는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입니다. 근데 요거는 2차 함수가 2개 있잖아. 그러면은 최고차항이 2개 있네? 그냥 걔네 둘이 빼준 걸 분자에다 써주시면 돼요. 최고차항끼리 빼준 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6분의 a, 6분의 최고차항의 꼴은 그대로 들어가 있어. 얘는 최고차항끼리까지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교점의 x좌표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빼서 세제곱을 했죠. 여기도 보시면 빼서 세제곱을 했죠. 여기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 빼서 세제곱을 했지. 이 공식만 이제 알고 계시면은 거의 한 정적분 하시는데 한 2분 걸릴 거를 1초 만에 줄일 수 있다. 거의 2분을 줄이는다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 공식은 이 단원을 이제 공부하실 때는 그냥 필수로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필수. 2분이 1초로 줄어드는데 그럼 외워야 되지 않겠니? 그죠? 그 정도면 외워야 될 것 같고. 적용은 이제 곧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사실 하나가 더 있긴 해. 3차 함수도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4차 함수, 5차 함수도 이제 있기는 한데 사실 자주 쓰는 거는 이 정도고, 이 정도. 그 다음으로 자주 쓸 만한 거는 약간 요런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은 약간 요런 상황이 있습니다.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가 뭔가 접하는 상황이야. 그럼 교점이 이렇게 몇 개가 나오겠어요? 교점이? 2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선과 이 3차 함수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
이런 상황도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도 가능하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지.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뭐야?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될 거고 그 3차 함수와 1차 함수인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런 부분의 넓이를 이제 계산할 때도 공식이 있어. 얘네들은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얘네들은 이제 만약에 ax 세제곱으로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넓이 절대값 12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뭔가 얘랑 형태가 조금 이제 유사해. 유사하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긴 하죠. 여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요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요것도 내가 정확하게 이제 그 모의고사 1등이 목표다. 1등급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사실 공식들은 더 많습니다. 공식들은. 근데 그나마 좀 자주 좀 쓸만한 그런 공식들이 한 요 정도일 것 같고, 우리 그 극대가 극소가 그 미분 단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사실 거기 단원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좀 그 알아두면 나쁠 것 없는 그런 공식들이 많아. 극대 빼기 극 3차 함수에서 극대 마이너스 극소를 구하는 공식도 있고 되게 다양한 공식들이 많습니다. 외워두시면 좋고요. 자, 보시면은 곡선과 그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일단 한번,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이 상황을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림이 좀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함수들은 내가 당연히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적분을 이제 하시기 전에는 이제 2차 함수 나올 거고 1차 함수도 나오고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1차 함수, 2차 함수는 지금까지 계속 그려왔었잖아요. 그죠? 3차 함수, 4차 함수는 우리가 어디서 그렸죠? 3차, 4차는? 어디서 그랬어? 미분단원에서 그렸었죠. 그죠? 근데 미분에서 배웠죠? 미분에서. 그런 함수들을 기본적으로 그릴 수는 있어야 됩니다. 얘는 바로 그리실 수 있죠? 얘는 어떻게 그리시면 돼요? 아니, 이건 맞는데. 근데 어떻게 그려,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1, 3. 자, 이거 혹시나 해가지고 내가 혹시나 이거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하는 사람이 없겠죠, 이거? 완전제곱식? 나는 완전제곱식을 생각했다. 당당하게 손을 들어봅시다. 그러신 분이 없습니까? 아니? 그 인수분해가 가능할 때에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굳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인수분해가 된다. 1, 3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바로 그리시면 되고, 안 된다. 그럼 위에 것처럼 하면 되겠죠? 꼭지점의 좌표 이제 구해가지고. 자, 이제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고, 그럼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 뭐냐? 1부터 3까지 적분하는 거야. 근데 저 함수를 적분을 하는 거야. 이 계산을 해주면 돼. 이 계산을. 근데 원래 그 넓이는 그 정적분을 할 때 x축 아랫부분은 마이너스로 계산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로. 근데 지금 x축 아랫부분이잖아. 그러면은 그냥 이 정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그 결과가 음수가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 이제? 절대값으로 이제 계산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건데, 원래 절대값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붙는 것이었지만, 이제 지금 이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 저번 시간에 아주 그냥 미세먼지 같은 사소한 팁을 얘기를 했어. 마이너스를 이왕 쓸 때는 난 앞에다 쓴다고 했어. 기억나니? 왜 내가 앞에다 쓴다고 하는지? 왜? 물론 안에다가 마이너스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이 함수 형태를 만약에 여러 번 써야 될 경우에는 얘를 똑같이 쓰기 위해서는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그럼 앞으로 빼주기만 하면은 이 형태를 그대로 살릴 수가 있잖아. 이 형태를. 그래서 마이너스는 앞에다 쓴다고 했습니다. 이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은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이제 3, 1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서 이거 이제 계산 이제 해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3 넣고 1 넣어보겠습니다. 3 들어가면 9, 18,
플러스 9가 되겠고 1 들어가신 게 이제 3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될 것 같네요. 그럼 여기 이제 싹 다 이제 없어지게 될 것 같고요. 여기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나오는데 맞나? 1 마이너스 3분의 4.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죠 지금? 마이너스가?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게 맞겠네. 플러스가.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부호를 뒤집어 줬고요. 그럼 플러스 3분의 4가 되는 게 맞겠죠. 플러스 3분의 4.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오케이. 네. 보이니 여기? 맨 뒤에. 오진이 보이니? 한 칸 옆으로. 한 칸 옆으로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얘를 이제 아까 봤던 그 무슨 포물선 킬러 공식인가 뭔가 그거로 적용을 해보시려면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일단은 그 공식이 이거였습니다. 절대값 해주신 다음에 6분의 A,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었거든. A가 뭐였죠? A가 최고창의 개수인데 여기선 최고창의 개수가 몇이야? 1이지. 1 맞니? 정신 차리고. 잠이 좀 들겠니?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을 이제 넣어준다 치고 1을.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그 교점의 x좌표입니다. 얘네 둘이 빼면 몇이에요? 2. 2를 세제곱하면 몇이야? 8. 그래서 6분의 8 해가지고 3분의 4. 이 공식을 알면은 이 과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공식을 잘 기억을 해두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야, 두 번째. 자, 이거는, 별표를 좀 하나 쳐둡시다, 별표. 자, 별표를 치는 이유. 이게 처음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데, 학교 시험에서는 거의 한 내가 봤을 때는 98%의 확률로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이거는. 왜냐면은 지금 교육과정에 빠진 내용입니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나올 수가 있는데,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뭔 소린가 해가지고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잘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함수의 형태가 아니야. 보면은 x는 y제곱 마이너스 2y잖아. 얘를 우리에게 친숙하게 바꿔볼게. x랑 y를 바꿔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x랑 y를 싹 바꿉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와 y축이 아니라 x축이지? x축 및 직선 x는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좀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지. 근데 내가 지금 x, y를 바꿨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대칭을 한 셈일까 이거는? y는 x 대칭을 한 셈이죠. 우리가 원래 그 구해야 되는 상황과 y는 x 대칭을 한 상황으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될 거야. 일단 저 노란색이 좀 더 친숙하니까 노란색을 한번 좀 그려보겠습니다. 노란색을 그려보시게 되면은 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인수분해 하면은 0, 2가 튀어나올 거 아니야. 0, 2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원점 0이고 여기가 2 이렇게 이제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그놈과 x축 및 x는 3이라는 직선이 있어야 돼. x는 3이라는 직선은 여기가 지금 x는인데 x는 3은 약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약간 x는 3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지금 이 함수도 이제 다시 한번 좀 표시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분홍색으로 이제 칠한 부분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분홍색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1번, 2번. 몇 번? 자, 저들로 인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 2번을 둘 다 보는 거 맞니? 둘 다 보는 거야, 둘 다. 어느 하나만 보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 부분의 넓이들을 좀 구해주는 게 이제 목표인데, 이 부분의 넓이를. 넓이는 우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1번의 넓이를 구해주시려면은 0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해주시면 돼요? 2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0부터 2까지 그냥 저 함수 x제곱 마이너스 2x를 얘를 그냥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적분을. 그 다음에 이제 2번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2번은 요거 지금 1번 할 때 x축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한번 붙여야 되겠죠? 마이너스는. 자, 2번 부분의 넓이 이제 하실 때에는 2부터 3까지 적분을 해줘야 되겠죠? x가 2일 때부터
x가 3일 때까지 적분을 해주시게 되는데 이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그냥 저 함수를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계산만 해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이 계산만. 근데 1번은 그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포물선 킬러 공식이 적용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2번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그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여야 되니까 그 교점이 기본적으로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1번밖에 적용이 안 돼요. 그 포물선과 직선 해가지고 삼각형에서 좀 휘어져 있는 거 빼도 돼요. 어디 있는 삼각형 얘기하는 거야? 2번 삼각형? 아니 그거 곡선이잖아요. 곡선이니까 휘어져 있는 부분만큼을 2번 이용해서 빼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0과 2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얘는 6분의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 그 다음에 이제 그 베타 알파가 지금 0, 2로 나오는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얘가 1번이고 얘가 이제 1번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냥 정적분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얘가 이제 3부터 2까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3 들어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 들어가게 되면은 3분의 8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해 주셔가지고 없어지면서 얘가 이제 3분의 4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3분의 4 얘는 아까 3분의 4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준 게 답이야. 얘네 둘을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네,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과 2번 부분의 넓이의 합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고 1번과 2번 부분의 넓이의 합으로 근데 얘는 사실 내가 그 y는 x 대칭을 한 걸로 이제 문제를 풀었잖아. 사실 대칭을 해도 문제 상황 그 답은 변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원래 문제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은 내가 노란색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이제 하는 거고 노란색으로 했고 그럼 원래 상황대로 하려면은 이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리지? 어떻게 그릴까 이거? 어떻게 그릴까? 얘를 y는 x 대칭한 함수를 좀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얘를 y는 x 대칭한 거. 어떻게 그려야 될지 감이 오십니까, 이거?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막 접고,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막 접고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그렇지니?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 내가 손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봐,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얘를 약간 어떤 느낌으로 접어주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바꿔주면 돼. 이렇게 얘를 이제 이렇게 뒤집었다 생각하면 돼. 그럼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이십니까? 보이시니? 그렇게 뒤집어 주시고 나면은 어떻게 함수가 그려지게 되냐? 함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함수가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 x는 3이 y는 3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우리가 원래 구해고자 했던 그 부분의 넓이가 여기하고 여기로 바뀐다. 무슨 상황인지 알겠니? 네, y는 x 대칭으로 저렇게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된다. 아, 이거 그림 못 그리겠다. 그러면은 그냥 y는 x 대칭을 한 노란색으로 그냥 문제 푸셔도 답은 나와요. 아시겠죠? 그렇게 푸시면 되겠고 학교 시험은 거의 안 나올 거다. 자, 그 다음. 자, 요 문제부터 이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기본적으로 어떻게 푸시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몇 번 해보면은 금방 요령이 생겨가지고 문제는 금방 쓱싹쓱싹 풀 수는 있는데 일단 우리는 처음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봐봐. 기본적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줘야 돼.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게. 그림을 그리려면 이 함수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 함수를 이거 그릴 수 있니 너네? 아까 2차 함수 할 때도 내가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 된 걸로씩 작성하라고 얘기를 했죠? 얘 지금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이 y는으로 이제 묶어주시게 되면은 x, 그러면은 x-2의 제곱으로 이제 묶이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 함수 정도는 그릴 수가 있죠? 이 함수 정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거? x-2의 제곱, 이거 준근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2에서 뭔가 접하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그 다음에 0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알겠니?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우상향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랑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제 구해주시는 건데, y는 x. 원점을 지나는 거잖아요. 이거 원점을. 그러면 여기를 지나게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이게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여기하고 여기로 나오는 거 맞니? 저거 맞습니까, 저거? 확실하니? 저거? 아니야. 왜? 직선, 네? 뭐? 저거 저렇게 그려지는 거 맞니? 그래? 100% 확신할 수 있니? 100%? 그래? 어디랑 안 만나? 여기? 어떻게 그려질 수 있어, 얘가? 좀 더 위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맞니? 아니니? 왜 아니야? 저거 x 이항선이랑 x랑 양수분해 시켜보면 0, 1, 3 자, 봐봐. 일단은, 결론은 분홍색이 맞기는 한데, 결론은, 그래도 우리는 지금 처음 공부하실 단계에서는, 이제 미분단원, 특히 미분단원 같은 경우에는 함수 그래프를 막 그려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좀 다양한 생각들을 이제 사실 생각해보셔야 돼요. 다양한 생각들을. 노란색처럼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그 분홍색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 교점의 x좌표를 구해보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랑 하지 말고 얘랑 이렇게 이제 해줄게. 얘랑 이제. 넘겨주시게 되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이제 나올 거거든. 얘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x로 묶어서 x-1, x-3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인수분해까지 해보시면은. 그럼 얘가 이제 의미하는 거는 그 교점 x좌표가 이제 뭐뭐뭐 있다라는 거야, 얘가 이제. 0, 1, 3, 3개가 있다라는 거 맞니? 3개? 그러면은 0은 여기고, 1은 얘네 둘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1이야. 3은 2보다 클 거 아니야. 여기가 3인 거야.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저렇게 세 가지로 나오니까 저 분홍색으로 유일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분홍색으로. 유일하게 결정할 수가 있다. 유일하게 결정할 수가 있다. 유일하게 결정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요 초록색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저 두 함수를 뺀 거를 정적분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일단 0부터 1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요 조그만 지금 이 초록색 보이십니까? 이거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야 정적분 넓이가 계산이 돼요. 지금 위에 있는 함수가 흰색이죠. 3차 함수죠. 3차 함수. 그러니까 요 0부터 1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돼? 0부터 1까지 구간은 저 3차 함수에서 이 분홍색 직선을 뺀 함수, 그게 뭘까? 얘야. 그게 얘야. 는 x로 둬가지고 얘를 넘겼잖아. 그럼 얘를 뺀 셈 하는 거 아니니까? 얘를 뺀 셈이죠?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뺀 결과에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 얘를 적분하는 거다. 얘를.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니까 쟤를 적분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3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봐주실 건데, 이번에는 분홍색에서 흰색을 빼죠. 어떤 함수가 더 위에 있고 밑에 있는지 그 위아래 여부가 완전히 바뀐 거 맞니? 그러면 뺄 때 어떻게 빼야 돼, 이제? 반대로 빼야 되겠지? 근데 반대로 빼는 거는 처음 제대로 뺀 것이랑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거 아니야. 그럼 얘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 얘에다가?
그걸 그냥 이렇게 처리한다고 했지 나는? 이렇게? 그렇게 처리를 했을 때는 안에 있는 형태를 그대로 쓸 수가 있잖아. 요런 장점이 있다. 이거 계산하시면 답입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이 아마 이거 좀 빡세게 나오거든요. 이거 해보시면은.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식을 좀 써볼게요. 이거 이제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 제곱 1, 0 얘는 이제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이거 똑같이 쓰면 되겠지? 3분의 4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 제곱 1, 0 요거 하시면 되는데 계산을 이거 1, 0이 아니라 이제 1, 3이죠? 하시면 되는데 다 대입하세요. 요것도 다 대입을 하세요. 대입을. 근데 막 분수가 지금 막 나오고 막 통분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하나 알려드린 팁이 있었죠? 무슨 팁이 있었냐면은, 일단 위에 거는 이거 그냥 넣어볼게, 일단. 이렇게 될 거고, 밑에 거는 내가 저번 시간에 미세먼지 같은 팁을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런 분수 같은 거 나올 때는 대입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원래는 3을 싹 넣은 거에서 1을 싹 넣은 거를 뺐었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거를 동시에 이렇게 넣었던 거 기억나니?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계산이 편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그럼 3의 4제곱 81에서 1의 4제곱 1을 빼주니까 4분의 80. 4분의 80이 나올 거고, 여기다가 넣어봐. 3의 세제곱 27에서 1의 세제곱 1을 빼주니까 26. 26이니까 26 곱하기 4 해가지고 104. 이것도 마찬가지로 3의 제곱 9에서 1의 제곱 1을 빼주니까 8 약분해가지고 12. 이렇게 계산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러면은 이제 계산 끝까지 해줍시다, 이거. 얘가 32입니다, 32. 32는 3분의 96입니다. 3분의 96. 그냥 계산 해보시면 돼요. 잘. 그럼 얘는 3분의 8이고요. 3분의 8. 그 위에 있는 것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그지? 위에 있는 것도. 그럼 뭐 동류항 뭐 해가지고 뭐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게 계산 잘 한번 해보세요. 계산을. 뭐 나오니? 해봤니?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12분의 37이 나와야 됩니다. 12분의 37. 이거 계산해주면은 얘는 이제 3분의 4가 될 거고, 그럼 얘네들 이제 통분을 해주시게 되면은 4분의 7 나와가지고 12로 통분해 주시게 되면은 4, 46, 37, 21. 그래서 12분의 37이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온다. 알겠죠? 예. 계산이 좀 얘는, 그래도 정적분 치고는, 계산은 한 중간 정도 난이도. 계산은. 딱 봐도 이제 굉장히 실수가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처음 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함수를 다 막 그려놓고 막 이 노란색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몇 번 하다 보면은 상황을 이제 이미 정해져 있는 게, 결국에 이제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 더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게 더 위에 있고 밑에 있는지를 따지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함수를 그려봐야 되지 않겠니? 함수를. 맞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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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럼 어떤 게 더 위에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 어떤 게 더 위에 있는지가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우리는 어차피 그 아래에 있는 함수에서 위에 있는 함수를 뺐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부호만 뒤집어 주시면 돼요. 부호만. 나중에 부호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함수를 굳이 안 그려도 된다라는 얘기고, 함수를 안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 일단 교점의 x좌표를 찾아. 0, 1, 3이 나오지. 0, 1, 3이. 그러면은 이 인수가 다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인수가? 하나씩 있죠. 인수가 하나씩 있으면은 교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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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 만약에 이 연립해가지고 식이 이렇게 나왔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식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상황일 때는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 상황이냐면은 이때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 짝수 제곱으로 나올 때 있죠. 짝수 제곱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온다. 접합니다. 교차하는 게 아니라 접한다. 뭐 한다고? 접한다. 홀수 제곱일 때는 어떻게 된다? 교차한다. 위아래가 바뀐다. 짝수 제곱일 때는 어떻게 된다? 접한다. 교차하네, 안 하니? 안 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좀 이제 알고 계시면은 그 홀수냐, 짝수냐, 그 지수가 홀수냐, 짝수냐, 이제 그것까지 잘 알고 이제 계시면은 이제 얘를 이제 정적분을 어떻게 해주시면 돼? 얘를 이제 0부터 1까지 그냥 아무 함수를 빼. 그냥 얘에서 얘를 빼.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3까지 교차할 거란 말이지. 1에서 교차할 거기 때문에 위에 거랑은 반대부로 계산을 해주면 돼. 위에 거랑 반대부로. 어떤 게 더 위에 있고 밑에 있는지가 바뀌기 때문에 저렇게 반대로 그냥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쓰는지 알겠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이니까 함수들을 좀 이제 그리실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함수들을 이제. 지금 얘기한 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사실 함수를 그릴 필요가 없이 바로 이제 이 넓이를 그려주시려면은 이 0, 1, 3만 가지고 0부터 1까지, 1부터 3까지 각각의 구간에 따라 나눠서 정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이 지수가 홀수이냐 짝수이냐에 따라서 교차하는지 아니면은 접하면서 그냥 지나가는지가 판단이 돼야 돼. 알겠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넘어가도 되나요? 지워도 됩니까 이거? 네, 이거 지웁니다 이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는 두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 자, 원래는 그려야 돼, 둘 다. 근데 하나는 아래로 볼록이고 하나는 위로 볼록인데 둘러싸인다라고 했으니까 막 함수가 이렇게 막 그려지진 않겠지. 둘러싸인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가 둘러싸여서 그려지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의미일 거야. 그러면은 저 교점의 x좌표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교점의 x좌표. 얘를 이제 넘깁니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은 0. 그러면 여기서 x좌표를 찾아줄 수가 있겠죠. 3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점 x좌표가 마1이고 여기 교점 x좌표가 이제 3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이렇게 빼주셔야 되는 건데 얘가 위에 있어. 위로 볼록인 놈이. 그렇지 않겠니? 얘에서 얘를 이제 빼주시는 건데 그게 여기에 반대부 붙인 거랑 같죠. 맞습니까? 반대부 붙여가지고 a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dx를 마1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해주신 게 답이다. 요게 답인데 이제 그 포물선 킬러 공식을 얘기를 했잖아요. 두 이차함수로 두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게 아니니 내가? 그것도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걔네들로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아까 공식이 절대값에다가 이제 6분의 최고차항끼리 뺀 거 1 빼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교점의 x좌표를 이제 그 알파 베타라고 이제 나가지고 걔네들이 뺀 거 4의 세제곱. 이걸로 계산하면 된다. 이걸로. 공식이었죠 아까? 그래서 계산하시면 몇이야? 3분의 64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3분의 64. 5번이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림을 이제 안 그리고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교점의 x좌표를 이렇게 찾았으면은 교점이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 그 이차함수가 교점이 두 개밖에 없으려면 이제 그 두 개 안에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그냥 정적분할 때 마1부터 3까지 적분을 해주시면 되고, 두 함수를 그냥 뺀 걸로 정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 dx. 이렇게 그냥 정적분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맞니? 안 그리고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안 그리고도.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5번을 이제 보시면 어떤 포물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08이다 라고 나와 있어. 다 썼니? 다 썼니? 자, 어떤 포물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 포물선 킬러 공식이 적용이 되겠죠. 어떤 위로 블록인이 이차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를 이제 의미하는 거니까 이것도 그 공식이 적용이 됩니다. 자, 6분의, 자, 그 최고차항 계수가 마3이고, 이렇게 쓰자. 6분의 마3. 그 다음에 이제 교점의 X좌표를 구해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X축을 Y는 0이라고 봐가지고 얘네들이 연립해 주시게 된 게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KX는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X, X 마이너스 2K는 0. 그럼 여기서 이제 0하고 2K.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여기가 이제 하나가 0이고 여기 하나가 2K이다 보니까 얘네 둘이 뺀 것의 세제곱으로 계산을 해주신 게 108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뺀 게 108이다. 오케이. 그럼 계산만 그냥 하면 되거든요. 이거 2의 세제곱 8인데 약분해서 2니까 몇이야? 4K 세제곱이 108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 좌변이. 뭐 절대값이 있기는 한데 K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K 세제곱이 27이어서 K가 3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K가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네. 자,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네. 넓이가 같다. 이게 그 항상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거든. 여기서 X축은 Y는 0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를 찾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2배의 2 플러스 K X제곱 플러스 2KX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죠. X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K의 X 플러스 2K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보입니까 이거? 2하고 K로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맞니?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K 요렇게 된다. 요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안 그리고 해볼게. 0, 2, K니까 그 넓이가 같다라는 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거? 넓이가 같다라는 식을. 일단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이제 해준 거랑 2부터 K까지 정적분을 한 거를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얘는 넓이가 같다라는 문제니까 그림을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이게 그림이 이제 저 3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이 0, 2, K 3개가 있는 거고 K가 2보다 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어야 될 거야, 이런 상황. 근데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얘네 둘의 넓이가 같다. 그림이 좀 안 맞기는 하는데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다라는 거야.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다. 그럼 어떤 식을 세울 수 있을까, 여기서? 어떤 식을 세워줄 수 있을까? 넓이가 같다라는 거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냥 단순하게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거. 그러니까 저 3차 함수. 이 3차 함수랑 뭐랑 같다? 그 2부터 K까지 정적분을 한 얘랑 같다라고 쓰시면 되겠는데 이제 그 넓이가 같다라는 거니까 주의해 주실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위에다가 쓴 거는 0부터 2는 X축 윗부분의 넓이잖아. 근데 2부터 K는 X축 아래 맞네? 그럼 밑에 있는 정적분은 그냥 이대로 쓰면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겠네? 그래서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야 위에랑 일치하다. 라고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을 세워줄 수가 있다, 이런 식을 세워줄 수 있는데, 이거 이대로 정적분을 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안에 내용물은 똑같죠, 지금? 얘네들 똑같네, 지금? 얘네들? 똑같아. 지금 밑에 있는 게 우변이야? 우변을 이 좌변으로 넘기면 이 범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이항에다 치면 우변은 이제 0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맞니? 얘네들이 범위 어떻게 되니? 얘네들이 범위? 이 기준으로 연결되니 이거?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한꺼번에 그냥 0부터 k까지 요 x세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k의 x제곱 플러스 2kx 얘가 0이다 라고 식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식의 의미는 0부터 k까지 이제 적분을 하는데 이 부분은 플러스로 계산이 되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로 이제 계산이 되다 보니까 넓이가 같다라고 했잖아. 정적분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계산해서 상쇄되어서 0이 나오는 거야. 상쇄되어서 0. 그럼 그냥 정적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적분을 그냥 4분의 1 x 내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k x의 제곱 플러스 k의 x의 제곱 이렇게 이제 해주셔 가지고 요 계산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요 계산을. 요 계산 해주시면 되는 건데 4분의 1 k 내제곱 이거 k 이거 분배를 좀 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2 k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k 내제곱 플러스 k 세제곱이 0이다. 여기 전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류항 정리 마이너스 12분의 1 k 내제곱 더하기 3분의 1 k의 세제곱은 0이다. 동류항 정리가 여기까지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2분의 1을 k 내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세제곱 묶어주게 되면은 여기 k가 튀어나오고 뒤에는 빼기 4가 튀어나와가지고 k는 0 또는 k는 4가 나온다. 근데 문제에서 k가 2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겠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거? 그럼 정적분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고 나 같으면은 이런 문제는 학교 시험에 안 냅니다. 왜 안 낼까? 왜 안 낼까? 이건 보자마자 1초 만에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야. 왜? 대칭이려면 K가 몇이어야 될까? 4. 네. 그래서 나 같으면 학교 시험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안 낸다. 근데 나올 수도 있다.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왜냐? 내가 학교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 나? 서술형? 서술형에서는 이거 좀 대칭이라고 뭔가 좀 애매해. 설명이 뭔가 좀 부족할 것 같아. 미적분까지 배워가지고, x는 2일 때가 변곡점이다. 그래서 3차 함수는 변곡점 x는 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이런 설명까지 하면은 인정해 주겠는데, 그렇게 쓰지 말자. 직접 적분을 하자. 객관식으로 나온다. 대칭이니까 4야. 알겠지? 물론 이렇게도 가능하겠지. k가 2보다는 크다라는 조건이 없어. 0, 2, k가 나왔어. 그러면 대칭이니까 여기가 4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k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 저 조건이 없으면. 알겠죠? 자, 7번. 왜 부러져 있을까? 왜 부러져 있을까? 돼요? 자, 곡선과 이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떠한 3차함수가 있습니다. 이 곡선 위에 0,2라는 어떠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0,2에서의 접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3차 함수와 분홍색 접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거야.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저 부분의 넓이 구하는 식은 작성해 볼 수가 있겠죠. 위에 있는 함수 3차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접선을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래에 있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네? 아래에 있는 접선의 방정식을. 근데 지금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저 함수를 미분을 이제 좀 해주셔가지고요. 미분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될 거고 미분해 주시면
0,2에서의 접선이니까 x에 0 들어가면은 기울기가 마 1이야. 마 1. 따라서 접선을 L이라고 했을 때 y는 마이너스에 0,2를 지난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식을 쓴다. 이렇게 식을 쓸 거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지금 분홍색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 거잖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저 흰색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이제 빼주면 되겠죠? 얘네 두 함수를 빼주면. 맞습니까, 저거? 근데 이제 빼서 이제 정적분만 해주면 되는데, 이제 주의할 점은 그 x 좌표까지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교점 x 좌표. 여기하고, 여기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일단 여기는 알고 있어. 여기는 접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x가 0이야. 그럼 여기를 찾으면 되겠네? 여기는 저 3차 함수와 이 접선과의 교점이니까 그 3차 함수랑 접선이랑 이제 같다라고 해가지고 구해주면 될 것 같아.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소거가 되고 남는 게 여기만 남게 되고요. 마이너스 x제곱 x 마이너스 3. 그래서 0 또는 3이 나오는데 0은 중근이니까 내가 아까 접하는 거 얘기했지. 접할 때는 그 짝수입니다. 홀수일 때는 교차한다고 얘기를 했죠. 교차한다. 그래서 여기에 x좌표가 3이다. 3이다. 그럼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제 위에 있는 3차 함수가 이제 얘인데, 얘에서 이 직선을 이제 뺀 거, 얘에서 얘를 뺀 거를 쓰시면 되는데, 얘에서 얘를 뺀 게 얘거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제곱 dx. 근데 이제 0부터 3까지 요 적분만 해주시는 게 답이에요. 자, 근데 이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3은 0. 요거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4분의 27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간 해주시면 되는데 해주시면 되는데 그 포물선 큐럴 공식에 3차 함수랑 그 직선으로 둘러싸인 거 아까 얘기한 거 있죠. 공식이 아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12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내제곱 요거 있거든. 여기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2분의 최고차항 개수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베타 알파는 요 교점이거든요. 얘네 둘이 빼면 몇입니까? 3의 4제곱 81 하면은 4분의 27이다. 똑같이 나오죠? 네. 그래서 공식이 맞다라는 게 한 번 더 확인이 되고 8번을 보시면 자, 어떤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과연 뭘까라는 문제거든. 일단 이거 원래 함수와 역함수 그래프 가지고 이제 하는 문제니까 y는 x도 좀 그거 봐야 될 것 같아. y는 x도. 그러면은 요거 이제 대칭해가지고 이렇게도 그림을 그어주실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문제는 저 원래 함수인 y는 fx와 저 y는 gx 얘네 둘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 아니야. 얘네 둘 사이 넓이. 사실 여기 넓이 구하라는 거죠. 여기 넓이. 여기 넓이 구하는 거 맞니? 근데 넓이는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서 계산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함수가 이 2차 함수의 역함수인 거잖아. 이 역함수 뭐예요, 이거? y는 x제곱의 역함수가 뭡니까? 무리함수 맞습니까? 루트 x? xy 자리 바꿔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얘는 루트 x야. 그래서 원래 저 넓이를 구하는 식은 뭐냐면은, 식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뺀 요걸로 이제 계산을 한다.
근데 이제 만약에 뭐가 더 위에 있는지 모를 경우에는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안전빵으로 계산해주게 되고, 교점의 x좌표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교점의 x좌표는 원래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긴 한데 y는 x와도 지나죠.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그 수학할 때 얘랑 x랑 같다라고 해가지고 교점 구했던 거 기억납니까? 교점의 x좌표 뭐뭐 나옵니까? 0, 1 두 개 나오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 거지. 그래서 정적분을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봐봐. gx가 루트 x잖아. fx는 x제곱이잖아. 이거 적분할 수 있니, 이거? 할 수 있니? 이거 할 수 있다고? 어떻게? 2분의 1? 이걸 2분의 1로 바꾼다? 그럼 적분이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됩니다. 이거 적분하면 된다. 근데 수토에서 배우지는 않는다. 미적분에서 배울 거야. 되기는 되는데 미적분에서 배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사실 수토에서는 이거를 이제 다루진 않겠지만 한번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자, 1 더 증가한 다음에 2분의 3을 나눠줘야 돼. 3분의 2 x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이렇게 적분은 됩니다. 근데 학교 시험에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감점 나갑니다.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1을 넣어주면 이제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해가지고 답은 3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답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원래는. 그럼 뭔가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겠지? 다른 방법이? 어떻게 해주면 될까? 포물선 킬러가 여기서 그치. 사실 그렇게 할 거였으면은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어차피 그 주황색이 y는 x, 이게 접었을 때 대칭이잖아. 그러면 절반만 구하고 곱하기 2 하면 되니? 절반만 구하고. 그럼 여기서 절반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절반이 의미하는 게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해주시는데 주황색에서 흰색을 빼. 그럼 절반이 나오니까 실제 저 전체 넓이는 2배를 해주시면 되죠. 2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x를 활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2까지 주시면 돼. 곱하기 2까지. 얘는 다행히 루트 x 적분이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적분이랑 같아가지고 계산이 됐었는데, 나중에는 역함수를 구하지 못하는 함수들도 나올 거란 말이야. 나중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거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절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포물선 킬러 공식이 가능하긴 합니다. 얘는 6분의 최고차항 계수,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절반짜리가 6분의 1이 나와서 곱하기 2에서 3분의 1.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는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미분 단원 할 때 속도와 가속도라는 단원을 했었고, 그거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뭐였습니까? 가속도였었죠, 그죠? 반대로 이제 적분을 해 나갈 거거든요, 적분을.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 거리,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로 적분을 이제 해서 구해보는 걸 이제 할 겁니다, 이제. 이거 다 말아볼게요, 이것도. 자, 이제 이렇습니다. 속도를 적분하면 뭐라고 했죠, 방금? 위치나 거리가 나옵니다. 정확히는 위치가 나오는데요. 거리라는 개념은 그 위치들 간의 차가 거리라고 볼 수 있을 거야. 뭐라고? 위치들 간의 차이를 거리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특정 시각에서의 전피의 위치는 어떻게 구해주시면 되냐면은, 일단은 속도를 적분을 하면 되기는 하는데, 만약에 그 3초일 때의 위치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초기 위치 있죠? 맨 처음에 초기 위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0초부터 그 특정 시간 A초까지의 그 속도를 적분해 주신 것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그 맨 처음 초기 위치는 이제 원점이야. 근데 이제 내가 0부터 3초까지에 대해서 다시 3초일 때의 위치를 내가 만약에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초기 위치 원점 0이죠.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 저 속도를 적분을 해주신 것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계산은 결국에 뭐랑 같냐면요, 뭐랑. 금방 달았네? 0부터
얘를 적분해 주시면 이제 위치로 이제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 맞네, 이런 식으로. 이거 맞습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라고 이제 나왔고, 3 넣은 거에서 0 넣은 거를 빼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가 이제 뭘까, 얘가 이제 초기 위치랑 같은 거야, 초기 위치. 여기서 원점이랑 같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무시해 주시니까 결국에는 3초일 때의 위치로 이렇게 계산이 될 거란 말이지. 3초일 때의 위치.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그 특정 시각에서의 위치는 그냥 속도를 적분해 주셔가지고 그 시각 A 값을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초기 위치까지는 더해줘야 돼. 초기 위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 손을 이렇게 만지고 있니, 둘은? 손시려워서. 네? 손시렵다고? 아직 좀 덜 달궈졌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T는 A에서 T는 B까지의 전피의 위치의 변화량이야. 이거는 뭐냐면은, 특정 시각에서의 그 위치들 있잖아요. 2초일 때 위치, 3초일 때 위치, 그 두 위치의 값을 이제 빼주신 것으로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치의 변화량은 특정 두 시각에서의 그 위치의 차이, 변화량,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리. 그래서 걔는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은 A부터 B까지 그냥 속도를 정적분을 해주시면 돼요. 단순하게 정적분만 해주면 되는 거야. 정적분만.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2초일 때 위치에서부터 3초일 때 위치까지 이제 봤을 때 이 두 그 시간에서의 위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 얼마나 변했느냐 라는 것에 대한 계산은 2부터 3까지 그냥 단순하게 속도를 적분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이거는 얘랑 같죠. 얘랑 같겠죠. 그죠? 3초일 때의 위치에서 2초일 때 위치를 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자, 근데 움직인 거리가 있거든요? 움직인 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은, 여기 지금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절대값이 붙어 있어요. 절대값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만약에 수직선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물체가 있어. 자, 보통 X축의 양의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맞네, 이거? 이렇게 보통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제 움직일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0초일 때고, 여기가 만약에 이제 이동해가지고 1초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네들 간의 차이가 이제 만약에 거리가 2다. 그럼 봐봐. 0초일 때부터 1초일 때까지 실제 이만큼 움직였잖아. 그죠? 그럼 실제 움직인 거리는 2로 계산이 될 거야. 위치의 변화량도 2로 계산이 될 거야. 근데 이제 반대로 만약에 같다 생각해볼게. 반대로. 자, 이제 1초일 때 여기 있었다가 다시 2초일 때 처음 위치인 0초일 때처럼 처음 위치로 되돌아왔어. 그럼 이렇게 지금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1초일 때부터 2초일 때까지 위치의 변화량이 이때는 마이너스 2야. 왜냐면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으니까 변화량은 마이너스까지 고려를 해서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 1초일 때부터 2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몇일까? 2지.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실제 움직인 거리는 이게 음의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양수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양수로.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은 단순하게 그 특정 두 시각에서의 위치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음수가.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음수가. 그 차이가 있고요. 자, 속도의 그래프가 이제 나오는데, 그 속도를 적분을 한 게 위치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위치는 이제 그 두 위치의 차이가 그 움직인 거리나 변화량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이제 적분하는 값을 이제 우리가 그 정적분의 활용 아까 넓이를 배웠기 때문에 속도를 적분한 것은 이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며 그 넓이가 이제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은 그 절대값을 안 붙였을 때나 붙였을 때가 차이가 있거든요. 안 붙였을 때는 특정 두 시각에서의 위치의 변화량을 여기서는 의미하게 될 거야. 특정 두 시각에서의 위치의 변화량. 반대로 절대값을 붙였다. 여기서 절대값을 붙였다라는 거는 X축 아랫부분을 어떻게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X축 아랫부분을? 양수인 플러스로 계산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는 음수도 아까 내가 양수로 계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더, 요 그래프 상황을 이제 내가 다시 수직선으로 만약에 나타내보게 된다.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요런 상황이다.
아까 했던 거 그냥 똑같이 생각해 볼게. 자, 맨 처음에 지금 물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여기. A초일 때 여기 있어, 지금. 자, 여기를 내가 C라고 도입해 볼게요, 여기. C야, 여기가. 여기가 C입니다, 지금. 그럼 C초일 때는 지금 얘가 이만큼의 넓이만큼 움직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으니까 여기 정도로 이제 움직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은 이제 이 움직인 거리가 뭐가 되냐면은 이 면적의 넓이랑 같은 거야. 이 면적의 넓이랑.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저 면적의 넓이랑 같은 거야. 근데 B초일 때까지 뭔가 다시 X축 아랫부분으로 내려간 부분이 지금 있는 거잖아. X축 아랫부분. 그러다 보니까 쟤는 이제 다시 왼쪽으로 빠꾸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빠꾸를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의 넓이가 만약에 같다라고 가정해 볼게.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게 같다. 그러면은 이 똑같은 길이만큼 다시 빠꾸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B초가 되는 거 알겠니? 여기가?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얘네 둘의 넓이가 같으면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면 몇이 돼야 되겠어? 얘네 둘의 넓이가 같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할 때 X축 윗부분은 양수, X축 아랫부분은 음수로 계산이 된다라고 했는데 넓이가 같으면 상쇄돼서 0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아까 지금 내가 여기 되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되돌아왔다? 그러면은 A초일 때와 B초일 때는 위치의 변화량이 몇이야? 왜 0일까? 겉으로 봤을 때 위치가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변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실제 움직인 거리를 만약에 계산을 하라 했다. 그러면은 이 넓이랑 이 넓이를 더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 길이를 한번 더해주고 다시 왼쪽으로 빠꾸한 이 길이를 더해줘야 되는 거 맞네? 그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아시겠습니까 이거?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좀 더 부연 설명. 만약에 이 정적분을 해주신 결과가 만약에 2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이만큼 움직인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에서부터 B까지 만약에 또 정적분을 해주신다. 얘는 이제 왼쪽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X축보다 아랫부분에 있으니까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X축보다 아래 있으니까 음수로 계산이 된다. 음수로. 그러니까 얘네들을 한꺼번에 연결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A에서부터 B까지 한꺼번에 쟤를 이제 연결을 해주시게 된 게 몇입니까? 얘네들이 더하니까 0이 되겠죠? 겉으로 봤을 때 위치가 변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근데 만약에 절대값을 씌워야 된다. 절대값을 만약에 씌워주시게 되면은 실제 움직인 거리로 이제 계산이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4가 나온다. 라는 거야. 4가 나온다. 그러니까 실제 움직인 거리는 얘도 양수처럼 계산하는 거지. 음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도 양수처럼 계산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는 전피의 운동 방향도 바뀐다라고 나와 있고요. 요거 가지고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정적분이기 때문에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속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t는 0에서의 전피의 위치가 마이너스 1일 때 2초일 때의 위치가 도대체 뭘까? 라는 거거든. 일단은 속도를 적분하면 뭐라고 했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위치끼리 뺀 게 거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일단 위치라고 얘기합시다. 쟤를 이제 적분을 해주시게 되면은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인데 적분상수 c가 붙기는 하는데 여기서 적분상수 c의 의미는 t에다가 0을 넣었을 때의 위치, 즉 초기 위치를 의미한다. 초기 위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초기 위치를 의미한다. 자, 지금 초기 위치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를 마일로 수정을 해주고 2초일 때의 위치니까 2만 넣어주는 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7이 답이야. 이 위치에 있는 겁니다. 2초일 때는. 자, 속도를 적분하면 뭐다? 위치입니다. 적분해서 위치가 나와야 돼요. 위치.
자, 2번. 자, 수직선을 움직이는 전피의 속도가 2t-8이라고 주어졌는데 t는 1에서 t는 3까지의 전피의 위치 변화량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 자, 일단 이거 지웁니다. 1에서 3까지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저거는 사실 뭘 구하는 거냐면은 1초일 때부터 3초일 때까지 위치가 얼마나 변했느냐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저 문맥만 사실 잘 해석만 해봐도 요 값을 구하라는 거 맞니? 요 값을? 요거 구하는 거 맞니? 요거 봤습니까? 예. 네. 근데 얘를 이제 정적분식으로 한번 써보게 된 게 뭐냐면은 이제 위치라는 거는 속도를 적분해야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얘를 1부터 3까지 적분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요거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뭐 직접 정적분 해도 되고요. 근데 그냥 위치를 좀 구해볼게. 위치는 t제곱 마이너스 8t가 되겠는데 적분상수 c가 뭐지 여기서? 초기 위치가 안 주어져 있어. 그래서 일단은 c라고 쓸 수 있지만은 요 계산하실 때는 어차피 c가 소거가 될 겁니다. 몰라도 됩니다. 이거 계산하실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3 넣은 거에서 그냥 1 넣은 거 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3 넣은 식이 이제 9-24, 1 넣으신 게 1-8 이제 해 주셔가지고 계산하신 게 답이다. 마8이 답이다. 마8. 저거는 또 어떻게 해석해도 되냐면은, 얘가 1초일 때와 3초일 때 그 두 시각에서의 위치를 비교를 했을 때, 3초일 때에는 1초일 때보다 그 왼쪽으로 8칸 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마이너스는 왼쪽 방향이니까 여기서. 그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다라는 거고요. 요거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 오케이. 네. 굿.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수직선의 위를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나와 있고, t는 0에서 4까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어. 실제 움직인 거리. 실제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으로 처리를 해준다. 절대값으로. 0에서부터 4까지. 절대값으로 이제 VT를 적분을 해주시면 된다.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 알겠죠? 계산해 주시면 돼요, 얘를.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은 이 VT가 지금 여기 t제곱 마이너스 3t라고 이차함수로 나와 있는데 이거 범위 나눠서 부호 판단 해주셔야 되겠죠, 이거? 부호 판단 가능하시죠? 되니? 자, 0과 3 사이의 범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바로 안 나오니? 0과 3 사이에서 뭐야, 이거? 이게 떠올라야지, 이게 그림이. 0, 3이. 뭐야? 뭐라고? 또 항상 대답하는 한 명만 대답하네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네. 그러면 0과 3 사이의 구간에서는 마이너스인데 나는 그 마이너스를 이제 그냥 앞에다 쓰는 게 편하다고 했어. 그 다음에 이제 3부터 4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저것도 그냥 플러스로 나올 겁니다. 정적분 해주시면 됩니다. 정적분.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0과 3 사이에 대한 적분,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얘는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포물선 킬러 공식이 적용이 가능하겠죠. 폭킬이 가능하겠죠. 그걸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분의 1 절대값에다가 이제, 0과 3을 뺀 것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얘는 그냥 정적분을 그냥 계산해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VT 적분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t 되고 43 계산해 주시면은 답이 나오겠다. 요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2분의 9가 되겠고요. 연합의 거는 이제 요거는 그냥 내가 한꺼번에 넣겠습니다. 한꺼번에. 그러면은 4의 세제곱 64에서 3의 세제곱 27을 빼주면은 64 빼기 27 하면은 37이야. 37로 계산해 주시면은 3분의 37 4, 46에서 3, 3, 9 빼주니까 7. 7, 3, 21. 그냥 요 계산 해주시면 됩니다. 요 계산.
이거 분모 같은 거 미리 계산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12 해가지고 마이너스 6이고요. 계산 끝까지 완료해 주시면은 3, 6, 18. 18을 빼주게 되니까 3분의 19가 답이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이것도 보시면 지상 20m 높이에서 초속 5m로 위로 쏘아 올렸을 때 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4초 후에 지상으로부터 얼마큼 높이에 있겠느냐라는 문제거든. 쟤는 높이는 위치랑 같죠? 위치랑 같지? 그러니까 그냥 제 속도 적분해서 4초일 때 위치 구하면 되지 않을까? 4초일 때 위치? 그러겠죠? 그럼 적분을 합시다. 적분해 주시게 되면은 xt는 자 이거 내림차순 마이너스 2분의 5t 되고 플러스 10t 플러스 c인데 초기 위치가 몇입니까? 20이다. 지상으로부터 20m 높이에서 던지죠. 초기 위치는 20이다. 근데 우리는 몇 초일 때 구하는 거야? 얘가 지금 4초일 때 구하는 거죠. 4초일 때 얘 구하는 거 맞니? 그러면은 4를 이제 대입을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를. 4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4다 16이니까 바로 40. 그 다음에 이제 4 넣어주시면 플러스 40. 플러스 20? 이렇게 나오나요? 저 20T. 뭐라고? T 그쪽에서 10T가 아니라 20T. 20t? 아, 20이죠. 여기가. 20이니까 여기가 80이고요. 여기 20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60으로 나오나요? 6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저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니까 위치를 구하라는 얘기죠. 위치를 구하라는 얘기다. 위치. 좀 해석이 돼야 될 것 같고. 5번. 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로켓의 지면으로부터 최고 높이가 얼마큼인가? 라는 걸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높이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위치 구하는 거 맞니? 위치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고 높이를 구하는 거야. 최고 높이. 이게 그 로켓을 위로 이렇게 쏘아 올리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다시 떨어질 거란 말이죠, 이거? 지금 이 로켓이 막 계속 쭉 올라가는 게 아니지? 어느 정도 올라가다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는, 이때는 어떤 상황일까? 뭐가 0? 속도가 0이죠. 왜? 최고 높이에 잠깐 올라갔을 때는 잠깐 멈춰 있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뀌게 되는 시점이지. 그러니까 속도가 0일 때인 시각 t를 구해주고 그때의 위치를 구해주면 된다. 그때의 위치. 그럼 인수분해 해줘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1이 0이다 라고 이제 해주시게 되고 마이너스로 묶어주셔가지고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1은 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 해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7하고 4 나올 거야. 3 나올 거야. 그래서 t가 3이 나온다 라는 거고 3이 나온다. 3이 나온다. 3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3초일 때 위치를 구하라는 것이니까 얘는 그냥 이제 적분해 주셔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21t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저거? 네. 자, 이랬을 때 이제 지면으로부터의 최고 높이를 이제 구해라. t에다가 이제 3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3 넣어서 계산하시면 답입니다. 몇인가? 70? 21t? 뭐 잘못했나? 3, 3, 9, 2, 18? 왜 63이 나오지? 그러면은 9. 72가 나오는데? 3 넣어서 마이너스 2t 되고 플러스 21t. 마이너스 G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8.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27이니까 36이 답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해주시면 되겠고,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넘어갑니다.
6번. 자, 4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그리고 움직인 거리는 아까 절대값으로 우리가 계산했었거든요. 절대값으로. 그래서 절대값으로 얘를 그냥 계산만 해주면 돼요. 계산만. 절대값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식은 이렇게 써야 돼. 4초 동안 움직인 거리니까, 속도의 절대값으로 계산해 주시는데, 이건데, 원래, 우리는 배운 사람이잖아. 뭘 배운 사람? 정적분의 활용을 지금 배웠고 배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정적분은 뭐로 볼 수 있다? 넓이. 정적분은 뭐다? 넓이다, 넓이. 이 속도 함수를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하잖아. 그러면 1차 함수는 직선이니까 그 직선들로 인해서 둘러싸인 도형이라 해봤자 뭐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일 거야. 그러면은 저 VT를 그려. 30-10t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33. 이렇게 그리실 거거든? 근데 지금 문제가 이제 4초 동안 움직인 거리죠. 4초 동안. 그럼 4일 때는 여기 맞니, 여기? 여기 맞니? 여기가 3이야. X 절편이 3이야. 4일 때는 여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그냥 삼각형들의 넓이로 구하시면 돼요. 이거 339 절반에서 45. 자, 밑변 1이고, 여기 4일 때는 좀 넣어서 계산해봐야 되겠네. 4 넣으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10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1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게 되면 5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둘이 더해서 50을 답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정적분 직접 이렇게 막 뭐 3분의 뭐 2분의 하는 것보다 넓이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거 직선일 때만 가능하겠죠? 직선일 때만. 근데 물론 2차 함수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 포킬이 가능할 수가 있어. 포킬. 포물선 킬러 공식이 가능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7번) 자, 그 방금 전에 했던 거 그냥 똑같이 적용하는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전폐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은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도대체 몇 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꿨는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몇 초일 때 바꿨는지 3초.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3초일 때까지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그 넓이만 계산해 주면 되지 않을까? 넓이만 이제 맞니? 넓이가 이제 2분의 1 3 높이 1 해주게 되니까 그냥 넓이가 2분의 3이다.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저게 답이야, 그냥. 저게 답. 이걸 이제 그 잠깐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넓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겠죠?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니까 몇 초일 때까지? 3초일 때까지만 하는 거야. 4초가 아니라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거. 8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전피의 치위서의 속도와 감을 같다. 6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해라. 라고 돼 있어. 자, 실제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얘도 이제 그 절대값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음수인 부분도 X축 아랫부분도 양수처럼 계산해 주시는 건데 이것도 그냥 그 면적 구하는 겁니다. 면적. 얘는 넓이가 1이고요. 밑변 2, 높이 1이니까 얘는 밑변 4, 높이 2니까 넓이가 4가 나올 거야. 그래서 더해서 5가 답이다. 답이 그냥 5번의 답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